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발리 1년 살기를 실천한 지 한 6개월이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6개월 동안 발리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나누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6개월간 지내면서 현실적으로 체감했던 점들을 쭉 두서없이 한번 나열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외식값이 저렴하다. 아마 저희 영상을 몇 개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부부가 외식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발리는 외식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서울과 비교해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5년간 살았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비교했을 때도 외식값이 현저히 싸요. 당연히 어떤 음식을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요. 길거리 현지식부터 파스타, 그리고 파인다이닝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비교해본 가격은 길거리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우리가 매일 갈 수 있는 식당들의 가격입니다. 우선 현지 식사,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식당, 와룽이라고 하죠. 이런 데를 가면 한국 돈 1,000원에서 2,000원이면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저희 부부는 현지 음식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이런 저렴한 현지 식당을 가서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먹는 외식 메뉴 중 하나인 파스타와 피자. 피자는 기본 마르게리타 피자가 한 판에 5,000원부터 먹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수제 면발로 만든 수준급의 파스타도 10,000원 내외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식당에서 주문하는 와인도 생각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최저가 와인들만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로컬 와인들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저희처럼 와인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 커플한테 저렴한 가격의 와인을 식당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입니다. 보통 한 3만 원대면 식당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웨스턴 음식의 수준이 정말 뛰어납니다. 발리의 서양인 방문 비율이 엄청 높아요. 특히 호주에서 오는 관광객이 2019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인 관광객이 1년에 한 150만 명. 동양인들은 해외여행을 가면 자국 음식을 찾지 않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해외여행을 가도 웨스턴 음식을 많이 찾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턴 음식의 퀄리티가 엄청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류 또한 다양해요. 예전 10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스타일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들이 즐비했는데 이제는 정통 이탈리안, 프렌치, 스페니쉬 그리고 지중해 스타일 또 페루비안 찾아보면 진짜 다 있습니다. 세 번째, 웨스턴 음식에 비해 한식과 일식이 많이 아쉽다. 발리에서 한식이 맛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맛있는 곳 꽤 있어요. 제가 설명하려는 건 워낙 한식당 숫자가 적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폐업하셨어요. 그리고 메뉴가 다양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일식당은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상당히 현지화되어 있는 일식당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식당들도 한두 군데 빼고는 입에 맞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발리까지 여행을 와서 한국 음식을 찾는 외국인들 또는 한국분들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한식당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자카르타 살 때도 한식을 그리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발리에서 6개월 생활을 하다 보니 요즘 땡기는 한식이 많아집니다. 네 번째, 지금 발리에서 핫플레이스는 꾸따 스미냑 우붓이 아니고 짱구다. 짱구라는 지역의 느낌 자체가 스미냑과 우붓을 섞은 듯한 느낌이 많이 나요. 우붓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연, 요가, 웰빙 푸드 같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산속의 자연을 넓은 논밭과 바다로 바꾸고 그 외의 요소들은 짱구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냑 하면 떠오르는 핫하고 트렌디한 식당, 바, 브런치 카페, 그리고 쇼핑 문화가 있죠. 이 모든 것들도 짱구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발리를 여행 오신다 하면 짱구를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다섯 번째, 즐길 수 있는 레저 액티비티와 볼거리들이 다양하다. 주로 관광객들이 즐기는 서핑, 다이빙, 요가, 골프, 그리고 동물원 같은 대표 레저 액티비티와 볼거리들이 엄청 많지만 그 외에도 볼링, 사격, 고카트, 승마,
필라테스, 그리고 테니스 같은 비관광객들이 즐길 만한 액티비티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액티비티들이 관광지역에서 차로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지낼 때만 해도 볼링장 하나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곳이 없었는데 여기는 정말 천국이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비치클럽이 발리에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희는 1년 안에 전부 다 가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뭐 매주 간다면 뭐 몇 달 안에 다 가볼 수는 있겠지만 또 워낙 비싸니까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네요. 저희가 발리로 이사를 올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리에서 수입 제품들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랜럭키라는 대형 마트 바로 뒷골목에 위치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파파야와 무궁화라는 일본 식품점과 한국 마트도 같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물건들이 다 있어 보였는데요. 살다 보니까 하나둘씩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한 곳에서 장을 다 못 봐요. 이건 자카르타 있을 때도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야채는 이쪽, 과일은 뭐 다른 마트, 고기는 또 다른 고기 전문점, 이런 식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자카르타에서 장을 보면 진짜 미친 교통체증 때문에 하루에 장을 다 못 볼 때도 많았는데요. 발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세 마트가 전부 저희 집 1km 내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 편하고 뭐 한두 시간이면 장을 다 보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 세 군데를 다 다녀와도 물건을 못 찾을 때도 있다는 거. 저희 집은 이제 와이프는 일본 사람,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집밥을 해 먹을 때도 일식도 하고 한식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가끔씩 요리를 하려고 마트에 가보면 요리에 필요한 식료품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꽤 많아서 요즘엔 거의 포기하고 저렴한 현지식을 시켜 먹을 때가 많죠. 그리고 짱구나 스미냑, 우붓 쪽에 이런 웰빙 식품점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의 단점도 사실 뭐 마트 자체도 이쁘고 유기농 제품들이라고 해서 막 마트 안에만 들어가도 막 건강해지는 기운을 받아요. 근데 또 막상 가보면 웬만한 큰 마트에서 파는 그런 비슷한 상품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웰빙 식품들, 뭐 아몬드, 뭐 그래놀라, 뭐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수입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요즘에는 가지 않게 되고 전부 온라인으로 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7번째, 발리에 살면서 명품과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싹 사라졌어요. 우선 주변에 명품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입는 사람도 드물고 명품 샵 또한 없고요. 럭셔리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옷도 편한 옷만 입고 다니게 돼요. 덥다 보니까 뭐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에 샌들 딱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흰 티만 맨날 여러 벌 사게 되죠. 해민스님 아마 발리로 오시면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8번째, 반대로 몸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발리 자체가 워낙 관광 섬이다 보니까 해변가나 비치클럽 또는 요가 스튜디오를 가면 몸 좋은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그리고 이제 스미냑, 짱구, 우붓 이런 곳을 보면 이제 웰빙 라이프족들도 엄청 많고 뭐 비건 카페들도 즐비하고요. 운동을 안 하는 저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네요. 욕심이다. 9번째, 뭐 명품과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싹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겨요. 발리에 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자연스럽게 외국인 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 명의로 땅을 사서 집도 짓고 사업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나도 발리에 언젠가 집을 갖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키우기가 좋다. 자카르타 살 때는 정말 모든 게 답답했어요. 시내 중심가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산책이라는 것도 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환경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발리는 진짜 좋은 자연 환경이 사방에 있죠. 조금만 차를 타고 가면 해변가도 갈 수 있고 1시간 안에 산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의 학교가 발리로 이사 오길 잘했다 생각하는 것 중 진짜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발리 1년 살기가 끝나도 저희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식당 같은 데 데리고 가면 뭐 저만 그런 수도 있지만 주변 분들 눈치를 보느라 바쁘거든요.
조금이라도 울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낼까봐 안절부절을 하고,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울고 시끄럽게 해도 그런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버릇나쁘게 시끄럽게 하는 아이를 가만히 두지는 않죠. 그래도 어딜 가도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주는 그런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11번째, 친구가 없다. 발리라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건 많이 아쉽습니다. 현재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발리라는 외딴 섬에서 새로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로운가?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다행히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외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발리는 넓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발리 1년 살기를 실천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 바로 관광객들이 주로 머무는 지역 말고 그 외의 지역들을 여행해보는 거였어요. 이런 장소들은 비개발된 곳이라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대신에 가는 길이 험난해서 저희같이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이동하기도 부담스럽지만 숨겨진 명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돌고래 투어를 할 수 있는 로비나 지역이나 산속에 숨겨진 폭포들이 엄청 많고요. 또 특색 호텔들도 셀 수 없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곳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두 군데 정도 더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리 해외 인파들로 붐비는 발리라고 해도 결국 관광객들이 누비고 다니는 지역은 발리라는 섬의 10%도 안 되는 땅이래요. 계속해서 새로운 관광지들이 개발되는 걸 보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발리가 어떤 모습으로 더 바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크. 저는 발리에서 바이크를 타는 게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앞에 장 보러 갈 때도 바이크를 타는데도 즐겁거든요. 발리에 오시게 되면 사실 차로 이동하는 게 정말 제일 안전하지만 바이크를 타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한번 타보세요. 바이크를 타고 안 타고에 따라 발리에서의 느낌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느껴본 점들을 한 영상에 담아보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발리를 와보셨던 분들한테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발리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요.